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손길 아래 유기중앙동물원이 개군 현대화된 지도 이젠 포근화 됩니다. 그 기간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수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맵잔 추위로 해서 많은 동물들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내에서 남아 세계 각지에 눌려 사는 수백여 종의 동물들을 자기의 취미에 맞게 구경합니다. 사람들의 취미가 각이한 것만큼 좋아하는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인가에 대한 이야기 또한 각이합니다. 호기심이 나는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조선모험이 제일 보고 싶댔습니다. 동물원에 오면 공작새가 제일 마음에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보니까 원숭이가 제일 곱습니다. 그리고 물개도 참 곱습니다. 동물원에 온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것은 여기 물개 물범 제조장입니다. 여기 물개 제조장에선 귀여운 물개와 물범들이 조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훌륭한 기계 동작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훌륭한 동작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건지 훈련 과정을 촬영에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관리공은 물범 제조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물범은 공연에 출연하기에는 아직 훈련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법 관리공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공은 물범에게 새로운 훈련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 물어야지. 배기만 하면 혹하니 그래서인지 관리공의 의사가 물범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옳지. 거라. 그처럼. 다시. 다시. 무려 30분이 흘렀지만 동작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옳지. 관리공의 오랜 반복 동작에 물범도 어지간히 화가 dom한 것 같습니다. 반항의 표시로 물범은 전혀 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것이 바로 동물 제조 훈련입니다. 더욱이 물개나 물범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더 애간장을 말린다고 이것 관리공들은 얘기했습니다. 어청에서는 물꿀 바라는데 동물은 집중하기 분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물개꿈 인식줘야 되겠는데 동작 하나 한다는 게 기습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 같아서 물지도 못하니까니 어쩌든 단기 걸려 수에서 본다면 한 달 정도 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잘 훈련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물범이 관리공에게 빨리 공을 던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볼수록 기우는 이 모든 동작들은 부단한 반복 인식 과정으로 해를 넘긴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관리공의 말을 잘 알아듣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귀엽고 깜찍스러운지. 그러나 뜻밖의 모습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 물개나 물범도 결코 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때 가차없이 문다고 여기 관리공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촬영 과정에 우린 여러 번이나 물개의 사나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곳 관리공들은 물개 물범 조교 과정에 피해를 자주 입는다고 합니다. 길들이기 전에는 자기 해체하기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게 덤벼듭니다.
많이 물렸습니다. 공포증 생깁니다. 생기면서 공포가 오면서 다음번 훈련주기가 좀 이렇게 꼬리하게 됩니다. 물개도 이렇게 성격이 언한 놈이 있고 이렇게 고친 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맡았던 동물이 좀 살아났습니다. 처음에 이게 훈련 줄 때 동물 출마 잤을 때 연기가 안 났습니다. 하는 과정에 동물이 잘 따르고 훈련하면서 동물이 이렇게 나이 지시에 지국지국 하다 보일 때 잘 참여합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일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당하는 그 어떤 아픔보다도 관람자들에게 주는 실망이 더 괴롭고 안타깝다고 이곳 관리공들은 얘기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알아본 다음에는 인간에서 물지 않습니다. 우리 동물들은 전 이렇게 성격이 좀 예민한 동물들이니까 옆에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뭐 하게 되면 아예 일찍 공연 안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한 데가 많습니다. 그때처럼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개 물범 조교의 첫걸음이 띄어진 것은 1989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우리민들에게 하나의 기쁨이라도 더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이곳 책임자 동지를 비롯한 사양관리공들은 물개 물범 조교 성공을 위해서 수십 년 세월을 바쳐왔습니다. 하니 그리고 또 하니 무수히 흘러간 그 날과 달 속엔 말 못할 괴로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동물 조교 성공의 기쁨과 보람이 더 크다고 이거 사양관리공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양관리공은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재미에 정신 나가는 줄 모르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재미는 여기 봉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중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봄도 제법 여기 사양관리공을 잘 다룹니다. 이젠 30여 년간 봄을 관리해왔다는 이 사양관리공의 말에 의하면 봄도 주인을 알아볼 뿐 아니라 말 또한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여기 봄사엔 조선봄은 물론 아프리카 사자, 인디아 사자, 벵갈봄을 비롯해서 수십 마리의 봄과 사자가 있는데 그 대다수가 다 새끼 때부터 길러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새끼봄은 관리공들이 인공적으로 키우는 봄인데 나온 지 40여일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키우면 오미봄의 영양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새끼를 보다 과학적으로 키울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드는 품과 노력이 정말 간단치 않다고 이곳 관리공들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동물관에서 진심이 안 나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보다 도와줍니다. 아이들은 또 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할까 하면 말 못하는 짐승인데 양심과 혼심 다 배합돼야 되는 거지. 봄이 새끼를 낳으면 관리공들은 근 6개월간 새끼의 영양관리에 온정성을 다 바칩니다. 6개월이 지난 뒤 봄은 관리공의 손에서 떠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람을 손으로 키웠다고 해도 역시 야생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위험 요소가 있다고 이곳 관리공들은 얘기했습니다. 온 나라의 봄할머니로 소문난 노력용은 김순옥 동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새끼를 인공적으로 많이 키워서 지난 시기에 지방동물원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품은 좀 들어도 우리나라의 봄마리수를 보존 번식시키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겠다고 모여드는 재미로 한생이 흘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긴 파충관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동물원엔
거북이, 뱀, 악어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는 수십 여 종의 파충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몸동작이 항상 우기적거리는 거북이는 모두가 귀여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파충류들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더욱이 동물원에 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뱀과 악어와 같은 파충류들에 대해서 호기심나 하지만 정작 보면 끔찍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악어하고 뱀이 제일 끔찍합니다. 징그럽습니다. 뱀은 막 보기도 끔찍하고 생각할 때도 막 무섭습니다. 악어라든가 막 사수가 칩니다. 뱀을 내가 만진다고 생각해도 막 끔찍합니다. 그게. 뱀 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참으로 흥미가 있어 이에 대한 취재를 심화시켜보았습니다. 물론 텔레비전 동물 세계에서 본 사나움과 포악성의 상징인 악어는 항상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동물도 오래 보존하자면 관리봉의 수고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악어를 비롯한 위험동물들은 남성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 남자 관리공들도 끔찍해서 맞기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뱀이다 이게 되면은 무슨 끔찍한 걸로 뱀 관리하기를 꺼려합니다. 솔직히 뱀한테 물리게 되면 사람이 독탄다. 뱀한테 물리면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런 관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뱀 관리를 하려는 이런 의욕심이 좀 솔직히 없습니다. 우선 동물하고 가까이 접촉을 하니까. 봄과 같은 맹수들은 절대로 근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봄사를 청소해야 할 경우 관리공들은 봄을 다른 우리로 내보낸 다음 청소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뱀은 다릅니다. 뱀은 다른 우리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공은 근접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뱀사 관리공은 언제나 막대기를 휴대합니다. 지금 이 뱀은 흰 인디아 금사인데 몸 길이가 3m나 되며 무게는 40kg나 됩니다. 동물원엔 이뿐이 아니라 여러 종의 아나콘다를 비롯해서 수십 종에 달하는 뱀들이 있는데 그 중엔 덕사들도 있습니다. 이젠 뱀을 관리한 지 수십 년이 됐다는 이 관리공도 매번 뱀 관리만은 신중하게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뱀은 소리 없이 슬그머니 다니고 또 그 어떤 표정도 할 수 없는 파충이다 보니 방심하고 있다간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람자들조차도 별로 반기는 동물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이 일은 누가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무려 50여 년간 스스로 감당해온 한로 관리공이 있습니다. 이젠 거의 여든을 가까이 하는 이 여성. 그가 한생을 바쳐 길러온 동물이 바로 사람들이 끔찍해하는 뱀입니다. 그가 지금 맡고 있는 동물 역시 노란 아나콘다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그가 항상 들어온 말이 있다면 그것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바로 단발머리 처녀 시절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이곳에 처음 배치된 그는 숱한 동물들 가운데서 유감스럽게도 뱀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맡은 것은 연령이나 배치를 받았다가 단념했다는 길이가 3m나 되는 왕구랭이였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달아나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저들 누구도 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한번 끝까지 해봐야 돼 하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맡은 동물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과 동무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동물.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사랑했던 애인조차도 끔찍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1년 남아 고민했습니다. 난 몰래 눈물도 흘렸지 뭐 아닌 게 아니라 혼자서 여러 번은 생각해봤습니다. 길이나 안 살았다는 사람하고 애당초 간두는 게 낫디야. 차라리 잘 됐디야. 이것도 내가 하겠다고 맘먹은 일인데 직업 변동을 해야 한단 말이야. 아니 난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다른 동물을 맡겠다고 떼를 쓴다고 해도 굳이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고려한다고 해서 동물원의 귀한 동물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더욱이 여기 동물원의 거의 모든 동물들은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는 세계 인민들의 다음 없는 흠모와 지성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희귀한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인민 사랑의 뜨거움이 이것 동물들마다에 숨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은 그 모든 것을 응당한 의무로 받아 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하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사실 그땐 독뱀을 한 300마리 관리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지배주가 욕합니다. 아이도 싱겁고 뱀한테 물리면 욕하라나 안 헷갈리고 하면서 길에도 오퍼가 안 나오고 한쪽으로 뜯으면 한쪽으로 내보내면서 길에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인데 꼬브라 관리하다가 한 번 물렸습니다. 87년도에 꼬브라가 이렇게 몸뚱이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술하고서 동물방에 였다가 한 40분 동안 찔고 있었으니까 나도 긴장했습니다. 꼬리를 탁 감고서 여기 턱 물었습니다. 물리자마자 여기 10전짜리만큼 턱이 벌써 포졌습니다. 턱이 포졌는데 그러니까 응급처치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비구라매고서 옷 갈아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원에. 그래서 야단 났구나 생각해도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뭐 거부란데 무조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날까지. 비록 웃음을 담고 들려주는 추억담이었지만 우린 그 추억 속에서 그의 한 생에 비껴있는 남모르는 수고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뱀은 끔찍한 동물이기에 앞서 위험한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동물원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인디아 왕부리니와 금사, 코브라, 살모사 등 수십 종에 달하는 희귀한 뱀들과 독사들이 바로 그의 한 생과 있다 있습니다. 지금 김인선 동지가 아나콘다를 비롯해서 일부 뱀들에 대한 의료 검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물들도 생명체인 것만큼 눈으로 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단한 접촉 과정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관리공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물은 수의병원에서 이동검진을 나왔습니다. 이동검진 결과 동물에게는 다른 병 증세가 없고 계절 변화에 의한 이상 반응으로
어림없는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거 사양관리공원들은 자기의 모든 사랑을 오로지 맡은 동물들에게 바쳐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그저 우리가 부러운 게 뭐냐면 명절날이나 휴식일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명절 음식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즐기는 거 볼 때 그때 그 이민들이 기쁨 보게 되면 우리도 기쁘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우리는 언제면 들어니 단란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족 들러리 가자는 그런 말 이제 하다 못해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야 뭐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연이랑 펼치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저 하는 걸 보면 가족이 모여 앉지 못하고 이러는 것이 좀 많이 섭섭했댔습니다. 명절날이나 일요일 이런 때 이렇게 공연하면서 사람들이 좋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웃을 때 우리 집 식구들은 그저 집에나 앉아서 텔레비나 보겠구나 하는 이런 허전한 생각도 많이 했댔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양관리공들의 마음속엔 가족들의 웃는 얼굴보다도 인민들의 즐거운 모습이 더 소중하게 간직돼 있었습니다. 동물 사양관리는 곧 생명체를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체들을 위해서 이들은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 일터를 깨끗한 양심으로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인민들의 웃음 넘친 내일을 묵묵히 담보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쳐가는 성실성의 모든 낮과 밤을 헤아려주고 보살펴주는 따사로운 품이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동물원에는 정말 수많은 관객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누구도 와서 관리공동 수고합니다. 이거 위험한데 안전하게 하고 일하라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들과 성비서동지께서는 오실 때마다 위험한 동물을 관리한다고 수고한다고 안전하게 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일하라고 계속 당부하시곤 하였습니다. 중앙동물원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50여 차례,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 6차례나 찾아주신 뜻깊은 곳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문화생활 거점인 동물원 개건 사업을 직접 발기하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한창 개건 중인 이곳을 또다시 찾아주신 날은 2014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이날 동물원 개건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곳 관리공들의 동물 사냥관리 모습도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의 수고도 깊이 헤아려주시면서 앞으로 동물원은 모든 대상들이 인민들에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 장소로 되기 위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곳 관리공들의 가슴마다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례하는 총비서동지 있는 사람의 뜨거움이 수없이 깃들어 있는 곳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웃음과 낭만을 지켜간다는 보람과 영예 또한 끝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보람찬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보람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끝없이 바칠 때 더욱 빛난다고 여기 동물원 로갈리공들은 얘기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양심을 다해 지켜온 이것, 수많은 땀과
노력과 노력의 재치가 숨겨있는 유기동물원은 지금도 우리 인민들을 오소라 반기고 있습니다. 일곱, 그쳐.